겨울과 봄을 거쳐 수확하는 미역. 이 무렵 우리 바다 곳곳에선 미역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미역의 최대 산지 동해에선 찬바람 부는 계절에 맛도 영양도 빛을 발하는 쇠미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뜨거운 한여름, 한반도 서쪽 조도 앞바다에선 미역 작업으로 분주한데요. 1년을 꼬박 기다려 정성 들여 기다림 끝에 얻은 농사의 결실. 밤낮 아랑곳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키워낸 진도의 자부심, 조도 미역을 지금 만나봅니다. 전남 진도에서도 남쪽으로 끝자락. 마치 새떼가 내려앉은 것과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조도군도. 총 154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조도는 지금 톳과 미역 수확이 한창입니다. 조도에 가기 위해선 첫 번째 관문인 팽목항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곳은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고마운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까지 아픈 기억을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섬사람들의 생활을 연구했던 송기태 박사가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미역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조도 사람들에게 미역은 자식들을 키워내고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하게 다른 지역에서는 제주도라든가 동해안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5월 달 무렵이 미역 채취 그 전성기인데요. 조도 지역은 이상하게도 물살이 세서 그런지 7, 8월에 미역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는 관매도에서도 지금이 미역을 채취하는 전성기입니다. 조도에서도 경치가 빼어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매도. 관매도 주민들은 한여름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손을 놀리는데요. 하루에 허락된 잠깐의 시간 동안만 물때 작업을 하기 때문이지요. 조도의 여러 섬에선 톳, 미역과 같은 해조류를 채취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구역을 나눠 공동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갱번이라 부릅니다. 섬 사람들은 갱번에 따라 미역을 캐지요. 이것은 옛날에 얘가 미역날이 골창인데 미역 제일 많이 진대 얘가. 이 어둥석이요? 네, 어동구석. 그랬는데 지금은 저 밖으로가 더 지고 지금은 잘 안 지요. 조도 군도 중에서도 서쪽 끝섬 맹골도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물때에 맞춰 갱번에 따라 갯가로 미역 작업을 나가는데요. 이때 갱번에 나서는 주민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강구라고 합니다. 맹골도는 갱번을 크게 동과 서로 나눠 해마다 번갈아 가며 채취하고 있는데요. 맹골도 동쪽 갱번의 강구인 김일복 씨도 항상 바다 사정을 살피며 오랜 시간 강구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해서 저쪽이 많이 파도치는 많이 떨어지고 이쪽에가 동쪽에가 좀 덜 떨어져. 파도 오면. 그러니까 여기 생산이 조금 더 나요. 똑같이 긴다 하면은 생산이 조금 더 나, 이쪽이. 어느 갱번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강구의 지시에 따라 미역 작업을 시작하는 조도 주민들.
낯을 들고 있어도 강부의 지시 없인 개인이 미역 한 줌도 벨 수 없을 정도로 갱번은 공동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개강부는 항상 바다에 나가서 바다 상황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바다에 비가 온다 또는 날씨가 안 좋다 그러면 그에 맞는 상황을 체크하고요. 오늘같이 이제 땡볕이 이렇게 내리면 봄에는 햇볕에 미역이 이렇게 마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 주민들 소집해가지고 그 강구별로 소집해가지고 그 갱물도 뿌리기도 해야 되고. 아무리 씨를 뿌리지 않고 자연이 손수 길러낸 미역이라고 해도 그저 얻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조도에선 매년 음력 1월 중순이 되면 갯가의 바위를 닦는 일명 갯닦기를 시작하는데요. 갱번에 소속된 마을 사람들 전체가 의무적으로 나와서 참여해야 합니다. 미역이 쫄각이라 하죠. 이게 뻘을 많이 묻혀 있어갖고요. 장터를 내가 이게 아무래도 떡각이 많이 돼버려요. 대부분 일부가 미역이 자라면서 이 닦음으로써 뿌리가 깊게 박히고 이게 태풍 같은 데 많이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고 쫄각으로 많이 크죠. 이게. 쫄깃한 미역을 위해 또 한 번 마을 주민들이 동원되는 날이 있습니다. 6월 무렵 어린 미역이 햇볕에 녹지 않도록 물이 많이 빠지는 사리 때 물을 주는 일인데요. 여느 농사가 그렇듯 조도의 미역 농사도 육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성 들였기에 잘 자라나는 거겠지요. 아주 지금은 어렵게 일하지만 크면은 새카매갖고 번들번들해. 막 번들번들해. 막 기름칠 놓은 것 같이 막 까매갖고 이제 많이 커보면. 섬의 미역밭이 마을 공동의 소유이기에 강부나 마을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이렇게 갱번에 나가 미역의 상태를 살핍니다. 그 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구당 한 사람씩 이제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왔을 때는 그 벌금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하루에 얼마씩 해서 벌금을 내게 됩니다. 바다 일이라는 게 뭐 하나 쉬운 일이 있을까 싶지만 톱뿐 아니라 미역을 캐고 담고 넣는 것도 보기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끄러운 갯바위에서 목숨을 걸고 거센 파도와 사투를 벌인 뒤에야 비로소 한 줌 얻을 수 있는 조도미역. 나가야 되겠네요. 나가야 돼요. 이렇게 미역은 파도에 용감하게 맞서 싸워 이뤄낸 쾌거인 셈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다 보니 섬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연세 있고 하시니까 뭐 이제 이렇게 뭐 다리만 이렇게 둥둥 뜨고 하신 분들이 뭐 있거든요. 아니 뭐 작년에 뭐 한 재작년에도 이제 뭐 한 분 뭐 섬들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그런 현상 항상 있어요. 위험을 갖고 하십니다. 때문에 섬에선 한창 미역을 캐는 시기에 맞춰 휴가를 맞은 젊은 아들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진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젊은 사람들의 도움 없인 이젠 미역을 캐는 것도 운반하고 넣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어디요? 나도 이제 힘든 거 하니까 어머니 고생하는 거 그 생각이 드니까 그냥 내려와서 도와드리려고 내려온 거죠.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젊은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이런 거 하겠어요. 어머니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와서 하는 거죠. 더군다나 작년 거차도와 맹골도 사이에 맹골 수역에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고였습니다. 나도 애들을 그렇게 키웠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진짜 그 좋다고 수학여행 간다고 팔짝팔짝 뛰어서 나간 애들이 저렇게 됐으니 저희 일을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손해가 일이 안 걸려가지고. 맨날 이 자식 같은 사람들이 뭐지 학교 학생들이란데
약간 새끼들 다 죽인다 그러고 여기서 쫓아갈 때 엄청 막 급하게 막 쫓아갔죠. 조도 사람들에겐 생업의 바다지만 당시엔 바다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대부분의 섬에선 작년 한 해 미역을 수확할 수 없었는데요. 거기에 작년 한 해 섬을 찾아오던 관광객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어느덧 4시간의 작업 끝에 미역이 한가득 채워졌습니다. 미역을 나눌 땐 강구가 중심이 되는데요. 섬에선 채취한 미역을 나누는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물이 바빠요, 바빠. 이렇게 미역을 눈대중, 손대중으로 어림잡아 식구 수대로 나누어 놓고 신발을 던져서 나누는 건데요. 신발 넣고 시작배기 합니다. 이 방식을 신짝뱅이라고 부릅니다. 돌린다. 돌려. 예, 돌래. 강구는 신발을 무작위로 던져 갱본 식구들의 몫을 정했는데요. 어느 하나 불만은 없습니다. 아니야,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짝뱅이라고 그래. 옛날 말로. 신짝뱅이라도 하는 거예요. 영광, 누구? 영광, 문일, 칠성이 간지가 한참 되는데. 충석, 여기 행석. 맹골도에서 미역을 나누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문일, 영광. 이렇게 이름표를 써서 미역을 나누는데요. 오래전부터 해왔던 방식이라 모두 불만 없이 강구가 나눠주는 목대로 받아가지요. 좋아. 그런데 강구 등지기에는 남들보다 한 짐 더해서 2배의 미역이 있네요. 두목이에요, 두목. 개강구는요? 예, 맑은 싹 한 띠. 우리 번지 한 띠.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지요. 모두가 고생한 몫을 보상받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처럼 파도가 세서 갯바위에 배를 댈 수 없는 날이면 미역을 지고 산 하나를 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힘든 땀방울이 더해져서 얻은 미역이기에 더욱더 값지고 소중합니다. 길었던 하루가 저물어가면 섬 안악들의 손은 또다시 분주해집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바다가 내어준 톳에 콩나물을 넣어 지은 톱밥과 오늘 갔다 온 미역과 소고기를 넣어서 함께 끓인 미역국인데요. 조도 미역은 끓이면 끓일수록 진하게 우러나오는 덕분에 다른 재료나 특출난 음식 솜씨가 없이 누가 끓여도 깊고 진한 맛을 자랑하지요. 지금 생미역 갖다가 자연산 생미역 갖다가 지금 국 끓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양념장도 해서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초고추장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니 여러 가지 가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못 하고. 드디어 톱밥이 완성됐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톱밥이 보기만 해도 고소하니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거기에 미역국까지 얹어내면 관매도 섬 밥상이 완성됩니다. 불 끄셔, 불. 맛은 물론 영양까지 갖춰 녹록지 않았던 조도 주민들의 고단함을 풀어주기에도 손색이 없지요. 우리 감매도 돌미역은 소고기를 넣어서 끓여야 제맛이 나와요. 다른 것보다도. 그리고 이걸 이제 오래 끓일수록 맛이 나오고 3일을 끓여도 자연 그대로 이파리가 남아 있어. 이 자연산이라는 미역은. 그래서 이 자연산 미역이 좋고. 일명 조도 쫄쫄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깃하고 오덕거리는 식감이 둘째가라면서러운 조도미역. 미역국 한 그릇과 삶은 미역 몇 가닥만 먹어도 속이 든든할 정도로 알차지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윽하고 구수한 맛이 나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되게 식감이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특별히 아주 맛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씹는 맛이 되게 좋고요. 건강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에 조도에서 빠질 수 없는 건강식 하나 더. 톱밥에 양념장 넣어서 쓱쓱 비벼 먹으면 한여름 더위도 무섭지 않다고 하는데요. 옛날 섬 사람들의 어려운 시절을 담고 있어서 더욱더 애틋한 녀석입니다. 이 톱밥이 좀 한이 좀 서려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쌀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톳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제 배고픈 시절에. 그렇지. 없을 때. 그때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톳을 넣어서 톱밥도 해잡수고 또 톳국수도 해잡수고. 예. 밥상이가 딱 식탁에가 톳하고 미역은 올라요. 아무리 뭐 해도 기본으로. 가난했던 섬 주민들의 밥상을 풍요롭게 해주었던 톳과 미역. 이제는 건강식으로 여겨져 아픈 추억보단 좋은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섬은 더욱더 분주해집니다. 낮에 캐온 미역을 한 가닥 한 가닥 정성스럽게 널어줘야 하는데요. 특히 최고 품질의 미역을 자랑하는 독거도에선 사람 손 하나하나가 귀해 전 가족이 다 나와서 작업을 돕습니다. 물때에 따라서 미역 널기를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 밤을 새는 날도 부지기수. 섬 동네 곳곳엔 밤새 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미역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섬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최고 좋다는 미역 그 자부심. 그걸로 해서 이렇게 힘이 들어도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조도곽이라는 이름 하나로도 인정받는 명품 미역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겠지요. 그리고 그 중심엔 갱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갱번이나 이런 마을 어장에서 얻는 소득을 그 사회복지, 최소한의 사회복지다. 일을 잘하는 사람, 젊은 사람이라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 한 짓 더 주는 거 아니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한 짓씩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공동체가 규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사회복지이면서 공동체가 유지되게 할 수 있는 그 중심에 갱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김없이 여름이 돌아오면 조도는 한 해 수확이 시작됩니다. 거친 바다에서 일구어 수십 수천 번의 손길로 완성되는 진도 조도미역. 거친 바다에 적응하며 생겨난 질긴 생명력은 자식들을 불러 모으고 섬을 지켜주는 든든한 효자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주민들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조도미역을 앞으로도 오래오래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